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금리 인하기 투자처로 주목받는 미국 장기채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미국 장기채 ETF 상품을 새로 출시하셨다고 하는데요. 삼성운용의 이동후 수석 매니저님을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팀 이동우 수석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면서 채권 이자에 대해서 월배당까지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 새롭게 출시되어서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상품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네. 일단 미국 장기채에 네.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미국 장기채 ETF 작년부터 사실 큰 인기였지 않나요? 네, 국내에서? 맞습니다. 사실 작년이죠. 2023년부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금리 인하기에 자본의 차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미국 증시에서 이제 블랙록이 운용하는 아이쉐어스의 ETF 중에 하나죠. 이제 TLT라고 하는 미국 장기채 ETF가 있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작년 한 해에만 5,200억 원을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올해도 연초 후부터 5월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60억 정도의 순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대하고는 다르게 지금 2024년 현재까지도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크로 환경에서도 여전히 장기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최근에 개인 순매수에서 장기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입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전망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채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CME 페드워치라는 걸 통해서 단기적인 금리 전망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FOMC 이제 회의체를 통해서 장기 목표 금리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연준의 장기 중립금리는 현재 2.5%입니다. 5월 말 현재 미국 30년 국채 금리가 약 4.6% 수준인 걸 감안해 보면은 금리 인하가 만약에 된다면 30년물 채권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네. 채권형 ETF 가운데에서도 이 단기채보다 장기채에 대한 관심이 더 높던데 네. 그 이유는 뭔가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채권 중에서는 만기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짧게 남은 채권보다는 듀레이션이 긴, 만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채권이 금리가 변동할 때 그 가격 변동 폭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시에 아무래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단기 채권보다는 장기 채권이기 때문에 더 이쪽으로 수요가 몰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다 이렇게 시그널을 줘서 네.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미국 장기채 투자 많이 하셨는데 네. 그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잖아요. 네, 미국 맞습니다. 물가 잡는 게 어렵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손실을 보면서 다들 버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매니저님 지금의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최근 들어서도 미국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좀 상반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고용 지표를 보면 비농업 고용 지표는 증가를 하고 임금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은 미국의 경기가 여전히 견조하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좀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같은 주에 발표된 미국의 실업률을 보면은 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업률 상승은 미국의 경기 둔화의 시그널로도 보여지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계속 혼주세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2023년부터 2024년 현재 6월인데 지금까지도 금리가 계속 박스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지만 연준의 목표 물가 상승률은 2%인 거고, 그래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연준도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물가가 안정되면서 금리는 하향 안정되긴 하겠지만 그 속도는 굉장히 좀 더딜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채권 투자는 금리가 정점일 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네. 그럼 지금은 그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쨌든 할 거니까 금리 인하를.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이제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이 세 차례였다가 계속 줄어서 두 번, 지금은 한 번까지도 줄어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그래도 금리 인상, 즉 긴축은 종료가 되었고, 즉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로 초점이 옮겨간 것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이라는 것은 자산 배분에 있어서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자산이고요. 지금의 금리 레벨 자체가 굉장히 투자하기 매력적인 수준에 와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는 차원에서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 금리 인하 예상은 하지만 그 시점과 속도가 고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투자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금리가 금방 떨어져서 수익이 금방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속해서 비용이 쌓이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걸 감수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채 ETF에 투자하시려는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좀 실질 비용을 줄여서 투자하실 수 있을지를 고민을 했고 그 결과 나온 상품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상품에 대한 소개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상품명이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입니다. 네, 맞습니다. 편입 자산이랑 또 운용 전략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6월 18일 상장 예정인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는 잔존만기 20년 이상의 미국 국채, 현물 그리고 현물 ETF를 편입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른 이자와 자본 차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미국 국채 현물은 30% 미만으로 편입을 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ETF를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TLT ETF부터 해서 VGLT라든지 SPTL과 같은 미국의 장기채 ETF 중에서 좀 보수가 저렴한 것들을 골라서 골고루 담는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ETF들이 이제 원화 환산으로 봤을 때 다 500억 원 이상의 규모가 있는 ETF들이고 거래량도 굉장히 풍부해서 이런 것들을 골라서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제 주요 투자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 비용에 초점을 맞춰서 특히나 이제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도 좀 최소화해서 투자자분들의 부담을 줄였다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보통은 이제 비용을 줄인다 그러면 총보수만 조정을 해서 비용을 낮추는데 이번 저희 ETF는 장기채 ETF 운용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숨은 비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찾아내서 완전히 그 비용에 좀 군사를 뺀 것이고요. 동시에 최근 월배당 니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니즈를 감안해서 이제 월배당형 상품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 든든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장기채 ETF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매니저님 더 저렴하게, 더 든든하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사실 미국 장기채 ETF는 이미 시장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저희 상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일단 바로 확인되는 총보수를 연 0.015%로 좀 저렴하게 책정을 했고요. 거기에 추가로 장기채 ETF에서 운용을 위해서 많이 활용되는 레버리지나 스왑 계약을 완전히 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비용들까지 최소화한 그런 장기채 ETF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 보이는 비용들까지 이렇게 줄였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줄어든 거예요? 네, 자본시장법상 그 국내 상장된 ETF는 그 OECD 국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해서는 펀드 자산의 30%까지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들은 모두 국채에 대해서 30%까지 투자를 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이런 ETF를 활용해서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방법으로 지금까지 많이 쓰였던 것이 보수가 비싼 레버리지 ETF와 또 스왑 계약입니다. 근데 레버리지 ETF는 일단 투자하시게 되면 보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얼마 정도 되죠? 미국의 장기채 3배 ETF로 유명한 TMF, 요거는 연총 보수가 1.04%인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상장 ETF에서 이 ETF를 편입을 하게 되면 그 보수만큼은 또 투자자분께서 고스란히 이제 그러네요. 부담을 하셔야 되는 구조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레버리지 ETF라는 게 1배 ETF를 이제 투자 금액을 2배 늘려서 혹은 3배 늘려서 투자하는 것과 투자의 결과가 절대 비례해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변동성 장세가 계속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 잠식, 그래서 즉 예상치 못한 손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지수에 대한 추적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투자자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실상 숨은 비용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 ETF는 이런 부작용이 있는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지 않는 방법으로 숨은 비용을 줄였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스왑 계약은 또 기초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서 ETF 이제 운용상으로 이제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근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도 결국 총보수 외에 결국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일종의 숨은 비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는 이런 레버리지나 합성 계약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재간접 방식만으로 이제 운용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재간접이라고 해서 비용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장기채를 가장 저렴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장기채 ETF 그 중에서도 저렴한 것들을 편입하는 것이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이제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매니저님 말씀하시면서 변동성 장식, 네. 예상치 못한 손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만 네. 더 자세하게 네.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좀 오래 하게 되면 자산 가격이 처음 하고 지금 하고 결국 동일하게 변동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발생한 변동성의 영향으로 이게 그 평가 손익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보여드리는 장표를 보시면 네. 이제 1배 투자와 3배 레버리지 투자를 설명 비교한 그림입니다. 1배가 오르고 내린 만큼 3배도 오르고 내리는데 이 레버리지의 경우에는 등락을 반복하다 보면 그 손실폭이 계속해서 이제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레버리지 ETF를 투자한 상태에서 시장 가격이 오르고 내린다 했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그 기초지수의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레버리지 ETF의 가치는 나홀로 매우 이제 하락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채 ETF의 투자 전략 내에 레버리지 ETF 투자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로 인한 추가 손실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님 매달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배당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맞습니다. 이 ETF는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좀 든든하게 월 배당을 챙겨 가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30년 국채에 한 해지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월 배당도 받는 구조입니다. 근데 보통 금리가 오르면 이제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고 따라서 ETF의 가격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되는데 저희 이번 상품은 이제 월 배당의 경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그 월 분배율도 같이 올라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TF의 가격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좀 더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배당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월 배당은요?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걸 한 두 번째 영업일 정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상품명에 액티브라는 네. 표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액티브 ETF. 네, 맞습니다. 일반 ETF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일반 ETF는 보통 ETF가 이제 그 추종하고자 하는 기초 지수를 다 정하거든요. 그 기초 지수와 ETF의 그 상관 계수가 0.9 이상을 맞춰야지만 하는 것이 바로 일반 ETF들이고요. 근데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그 상관 계수를 0.7까지 떨어뜨려서 약간 좀 벌어지더라도 좀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주식형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액티브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기초 지수와 좀 다르게 종목 편출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채권형의 ETF, 액티브 ETF는 사실은 그 어떤 기초 자산, 그러니까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변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에 상관계수가 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해서 이렇게 액티브로 운영할 수 있게끔 승인을 받아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연금 계좌와 ISA에서도 100% 투자가 네. 가능하더라고요. 좀 더 맞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연금 계좌나 ISA 계좌, 좀 절세 계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절세 계좌의 경우는 특히나 이제 장기 투자 시에 좀 유리한 계좌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는 이 두 가지 계좌에서 모두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쪽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런 세제 혜택을 또 충분히 누리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기에 유망한 투자처 네. 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국 장기채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꼭 하고 싶은 예. 메시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많은 분들께서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다려오고 계셨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과연 금리 인하가 정말 언제 올까라고 했을 때 정말 제가 감히 단언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점에 저희 코덱스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합리적인 비용만 지불하면서 마음 놓고 투자하실 수 있는 미국 30년 국채 ETF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이 결과가 바로 이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채 ETF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저희 코덱스의 좀 진심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투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도 많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금리 인하기에 주목받는 미국 장기채 ETF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설명해 주신 이동우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